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되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두 번째,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이 2가지 때문에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더 늘리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내가 버는 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줄이고 어떻게 돈을 아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버는 돈 안에서 뭔가 계획을 짜고 재무 계획을 짜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건데요. 금융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찍어내는 것이죠. 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은행에 저금해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자신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연봉이 올라가죠. 근데 그에 비례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에 저금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세금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게 은행에 저축해서 저축해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세금 이런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미미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거죠. 또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거, 마치 진리처럼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 장기간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그리고 또 그 주식이 잘 된다는 그 보장이 또 없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내 돈을 찍어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익률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전술이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즉, 수익률이 커도 위험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투자 수익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면은 무한한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100원을 벌더라도 내 돈을 하나도 없이, 투자금 하나도 없이 100원을 벌었다. 그럼 무한대의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돈을 복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크게 4가지 경로로 돈을 복사하고 있다, 내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 하는 방법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버트 키요사키 미국에 살고 있고 또 가진 환경이나 지금 이미 이뤄놓은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냥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체를 통해 돈 찍어내기. 리치 데드 컴퍼니를 시작해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투자금을 25만 달러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에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무한대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금, 우리나라처럼 전세금,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끼면은 내 돈을 거의 안 들이고 혹은 내 돈을 진짜 하나도 안 들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건데요. 주식과 같은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오늘날
수도 없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옵션 전략인데 뭐 책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 뭐 옵션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옵션 투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라든지 옵션 투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현대사회는 있다. 네 번째, 금과 은으로 돈 찍어내기. 금은 광산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은 광산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구리 광산회사를 설립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찍어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자기는 복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인플레이션 얘기거든요. 계속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거나 떨어진 적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목표 자체도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금에 연동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뢰라는 것만 잃어버리면은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가 15억, 20억이 된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냈고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5억, 20억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버는 돈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0만 원 번다고 해서 200만 원에 맞춰서 알뜰살뜰 아끼고 이런 게 아니라 200만 원을 비록 지금 벌고 있지만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벌 거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복사해야 된다. 우리가 회사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연봉 많이 받긴 하지만 뭐 세금 그만큼 비례해서 그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또 우리가 언제까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제 막 계속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뭔가 돈을 막 벌어서 이걸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막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경제적 관점과 경제적 마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의 자본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래서 금융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금융 공부는 이러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